네, 제목은 함께 만드는 길, 함께 만드는 교과서라고 잡아봤습니다. 동대전 초등학교 수석교사 우엔입니다. 2015년 네이버 웹툰의 몽홀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는데요. 이 만화가 장태사는 52년생이래요. 이분이 10년 동안 저 작품을 구상을 해왔는데 만화 시장이 다 웹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발표할 공간이 사라져서 저분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40년 동안 종이 연필 펜 무구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디지털 작업을 환갑을 넘어서 배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 붓을 꺾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후배들에게 배워가면서 드디어 2015년에 저 작품을 발표를 하고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70세인데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만화 시장은 벌써 5년 전부터 저렇게 바뀌었는데요. 학교 교육 현장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1년 만에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모든 공교육 교실에서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은 압축적인 진화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학교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원격 수업으로 배움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1교시, 2교시, 3교시와 상관없이 밤 10시에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고요. 안방에서 듣다, 부엌에서 듣다, 자기 방에서 듣다가 원하는 공간에서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학생들은 원하지 않으면 불참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업을 듣기 싫어도 교실에서 잠자는 정도의 소극적 저항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듣기 싫으면 접속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화면을 2개 켜놓고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원격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낼 수 있을지 그 기술,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진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교사 집단과 학력 격차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까이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교사들이 시간이 없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없는 시간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벌어들이기 위해서 교사 지원단에서 준비한 것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뭐라고 봐야 되냐. 두 번째, 교사 지원단 워크숍 및 여기서 제작한 참고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경화면에 제가 구슬을 꿰는 것을 깔아놨는데요.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저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온라인 콘텐츠들 중에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골라서 깨워주는 일이 바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저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선생님들이 받게 될 공문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정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교육자료 중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의 총칭, 시범 사업 내에서의 잠정적 정의고요. 범위는 교사가 1차 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화한 교수학습 자료. 이것만 들었을 때 어떤 건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잘 안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온라인 교과서를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다 디지털 교과서를 떠올리세요. 선택형 교과서에서 한 발 앞서 나가서 저렇게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링크시키고 더 나아가서 동영상까지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사회과 교과서인데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해서 친절하게 동영상이 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을의 모습일까요? 온라인 자료를 썼을 때는 남의 고장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고장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끊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행동 수칙을 지도하지만 전국 어느 교과서에서도 저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 과정 만들던 당시에는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자료가 아니고 현재 관심사를 온라인 자료, 온라인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넣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의 관심을 끌 교육 자료는 바로 온라인 교과서의 강점이죠. 세상에 무궁한 온라인 자료 중에 교사의 교육적 의도에 맞추어 선택, 편집, 배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사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교사 교육과정 개발 그 자체가 바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것은 마치 종이 만화책을 웹툰으로 만든 것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과서는 그 웹툰을 영화로 만든 정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교과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위키피디아의 위키백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백과사전은 소수의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의를 내려서 몇 년에 한 번씩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백과사전이 만들지는 않죠, 서책형으로. 왜냐하면 지식 생산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키피디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끝없이 업데이트하면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라인 교과서는 이전에 소수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을 수많은 교사가 하게 만드는 거고요. 막연한 평균의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과거의 지식이 아닌 현재의 지식, 자료, 그다음에 고정된 형태가 아닌 끝없이 편집하고 변해가는 그리고 일방적인 자료 제시가 아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료가 온라인 교과서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노력 방향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 학교에서 가장 실력 좋으신 선생님께서 멋진 교과서를 만드시고 그 교과서를 잘 가르치고 그것을 공유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료 일단 정말 좋은 자료 검색, 딱 맞는 자료가 뭘까? 그 수업 활동 연구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알만한 수업 활동은 뭘까를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몰입, 참여가 있는 수업 운영을 하시고 그 활동을 정리하는 형태가 결국 교과서 개발이 되면 어떨까? 교사들의 효과적인 노력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업무에 효과적이니까 학생에게 효과적인 것일까를 생각을 하셔서 선도학교가 연구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멋진 교과서 만드는데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학생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시는데 보다 집중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부에서도 조금 전에 발표했듯 목적을 모든 학생의 원활한 원격 수업 참여와 미래형 교과서 체제 기반 마련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만드는 그 행위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샘플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 샘플을 그것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월에 당장 하실 수 있게 가능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가성비 있는 온라인 자료로 온라인에서 찾기 쉽게 우리나라 미래형 교과서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이 작업을 선도학교 담당 부장님을 하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저희 교사지원단 온라인 집중 워크숍에서 먼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저희도 답을 알 수가 없는 작업이었거든요. 권위 있는 어떤 교수님이나 그런 외부 전문가가 해서 현장에 내려준다기보다는
이미 수많은 선생님들이 실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단 지성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수기 모형을 적용을 해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실천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교육청, 교육부까지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저희가 시안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가 주축이 되어 교육부 캐리스 학계가 도움을 주셨고요. 여기에 소스는 2020년 교육 현장의 수많은 실천들에서 저희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를 고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2020년에 정말 선생님들께서 많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이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수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돈도 주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자료들 만들어서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모으는 작업들을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했는데요.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저렇게 줌 화면에 갇혀서 아침 9시부터 밤 야간 작업까지 하시면서 어떤 팀은 작업이 안 끝나서 점심도 걸러 뛰시면서 저렇게 작업을 저희가 했고요. 오른쪽 사진은 대구 캐리스 대회의장인데요. 원래 대회의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탁에서 모여서 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줌 화면에서 각 조별로 작업을 하시고 저희는 저렇게 화면을 열어서 모니터를 하고 지원을 해드리면서 저렇게 1박 2일 워크숍을 2번을 했습니다. 잠깐 일정을 보여드리면 1월 18, 19일 1박 2일 작업을 했고요. 다시 또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작업을 다시 개별 작업을 하고 다시 25, 26일에 다시 모여서 작업한 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 보완 또 1박 2일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열흘간은 또 개인별 작업을 해서 올리고 다시 2월 5일까지 올려진 걸 어제까지도 저희가 이제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이제 치열하게 정말 바쁘게 3월 전에 선생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아마 받아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사실 한 학기 정도는 걸려서 작업을 해야 될 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단이 20년 현장에서 추출한 수업활동 유형은 크게 교수학습 활동과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형성평가 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유형을 크게 개념 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 해결형, 직간접 체험형, 놀이활동형 이 5가지 유형으로 묶어보았고요. 형성평가 활동은 의사소통형, 학습확인형,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형 이 4가지로 그래서 총 9가지 유형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사 지원단이 제작한 자료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작업을 저희가 구글 사이트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소개한 그 플랫폼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글 사이트로 작업했다는 것들 양해 구하고요. 첫 번째로 수업 활동 유형별 소개 자료, 두 번째 온라인 교과서 시안, 세 번째로 교사형 학생 학부모 연수 추천 자료 목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활동 유형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 자료와 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하나 걸고 저렇게 어떤 글을 써서 교과서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몇 장이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학생들이 할 활동지를 링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동영상을 보고 나서 오른쪽 보면 마인드맵 도구를 저희가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직접 그 마인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형태로 교과서가 나간다면 바로 학생들이 그 마인드맵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왼쪽에 삼각형 만들기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이 지오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저 고무줄을 거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과서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우리 고장을 살펴봅시다라고 했을 때 구글 어스가 어떤 건지 아는 학생이나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구글 어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구글 어스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주고 오른쪽에 구글 어스를 저렇게 걸어드렸습니다. 젠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젠보드 사용법 왼쪽에 소개하는 동영상을 걸고 오른쪽에 클릭만 하면 젠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해 놓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형성평가 활동인데요. 티처메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클릭해서 저 문제를 풀면 채점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 티처메이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 영상 링크했고요. 저 오른쪽에는 영어 듣기 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듣기 할 수 있는 음성을 걸어드렸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구글 설문지로 저렇게 평가하고 채점할 수 있는 것 예시 걸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수학 마찬가지로 채점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교과서가 교수학습 활동 여러 가지들을 결국 모아서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 200선을 뽑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소개해드렸듯이 의사결정형이다, 그리고 사회교과이다, 띵커벨이라는 도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수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을 보시면 위쪽을 보시면 그것을 제작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영상까지 걸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수학이다라고 했을 때 칸 아카데미를 소개를 하면서 직접 누르면 칸 아카데미로 연결도 되고요. 활동 소개하는 영상 링크 드렸습니다. 사회과 카웃 의사결정형 활동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뭐 실과 패들렛을 쓴다고 했을 때, 미술에서 스톱모션을 쓴다고 했을 때, 체육과 의사소통용에서 패들렛을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영어 플립그리드라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작년 현장에서 웬만큼 들어보신 도구나 뭐 앱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200선 안에 다 집어넣어서 소개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등 자료를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등은 교과별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초등처럼 남의 교과 작업까지 같이 하시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지원단 선생님이 전체 81분인데요. 그중에서 중등이 절반 정도 선생님이셨는데 교과별로 나뉘다 보니까 정말 몇 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교과에 한 분만 들어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무슨 작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수업을 원격 수업상에서 이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정리가 돼서 형성평가 활동 왼쪽 편에는 그대로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해서 활동지를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평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드리는 영상이나 자료를 이렇게 두 개를 쌍을 이루어서 개발해 드렸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중등에서 의사소통형, 학습학인형, 포트폴리오형, 실험 실습형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 그리고 플랫폼은 뭐를 쓰고 도구는 어떤 걸 썼는지를 밝혀드렸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 학교에 좀 불편하다면 다른 대체 도구는 무엇이 가능한지도 밑에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일본어 수업에 적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일본어 수업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학생이 확인해 봤을 때 뭐 잘했을 경우, 노력을 요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형성평가를 위해서 준비, 적용, 정리의 활동들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문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편에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패들렛을 쓰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건 퀴즈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을 담아서 오른편에 소개해드리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천 연수 자료 목록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 소속돼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지금 연수 자료나 유튜브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작년의 본물처럼. 그래서 어떤 것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사실 어려울 지경으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없는 이만 못한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에서 이번에 정말 꼭 필요한 자료만 고르고 그 유형 중에 가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생님들 눈높이에서 편해 보이는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만 골라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저런 자료들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몇 분짜리입니다. 누가 만든 겁니다. 언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를 밝혀놓았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이 자료가 우리 학교에 필요한 자료야 라면 그것만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용 또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또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뽑아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17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작년 장학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서책형 장학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또 우리 시도가 아니면 또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베스트 10선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을 10개 정도 골라서 링크, 파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방법은 어떤 지금 소개해드린 어떤 활동 한 가지, 만약에 구글 어스다. 그럼 구글 어스를 충분히 탐색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한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복합 유형 제작은 이 세 가지를 모아서 교과서가 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를 봤을 때 크게 연계되는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먼저 배우고 온라인에서 정리하는 형태,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오프라인에서 정리하는 형태, 이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안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골고루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단순하게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원래 쓸 수 있는 기술을 더 풍부하게 활용하십시오. 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접촉에 집착해 주세요. 라고 영국의 국민건강 관련 수석 디자이너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20년 현장에서 만드신 교과서 모습은 이렇게 좀 단순한 형태입니다. 영상만 걸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와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활동을 글로 소개하는 이런 단순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라고 해서 저 오른쪽 사진처럼 멋진 뷔페에 상을 차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왼쪽의 사진처럼 단순하지만 내공이 있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밥상,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이 아닌 암, 삶, 사랑과의 접촉에 몰입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과서 수업 방법을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과의 접촉과 수업 준비에 보다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교사지원단 캐리스 교육부가 함께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